봅시다. 그래서 어디 갔니? 거기 보면 첫 페이지에 이제 역학적 시스템, 이게 단원으로는 2단원이 되고요. 시스템과 이제 4주차 수업인 거지, 4주차 수업. 그래서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래서 뭐 단원 제목은 거창하다만 첫 번째로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따지면 그냥 물리다, 물리. 파트로는 이제 물리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학교 때처럼 표현하자면 힘과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힘과 운동, 그지? 힘과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힘이라는 게 나와. 힘. 자, 힘이 뭐냐 이거지. 중학교 니네 아마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생각들이 거의 안 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책에는 지금 선생님 준 거에는 뭐라고 돼 있어? 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힘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정의는 어떻게 돼? 뭐 우리 지금 써져 있는 정의로는 어떤 물체들이 있으면 그 물체와 물체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지면 이 힘이라는 것 때문에 그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서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물체들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힘이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모양이 변한다. 힘. 그렇잖아. 내가 유리컵을 던지면 유리컵 깨지잖아. 유리컵의 모양 변한 거잖아. 모양 변한다고. 혹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면 이제 뭐가 있지?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움직이는 빠르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 속력 또는 속도라고도 하고, 속도나 아니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어떤 방향이 변하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나타나게 하는 게 결국 힘이다, 이거지, 힘.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물리 파트잖아. 그지? 물리 파트니까 이런 게 또 있어요. 벡터량이라는 게 있어요. 벡터량. 우리가 물리 파트에서 배운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뭐 대표적인 물리량, 뭐 길이, 질량, 뭐 무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물리량들 중에서 뭐 크기도 있으면서 당연히 방향까지 갖고 있으면 그런 물리량은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단순히 크기만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들은 스칼라량이라고 불러. 그냥 단순히 크기만 있는 거야. 그러면 크기만 있는 게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크기만 있는 거 아니냐? 대표적인 뭐 길이, 그지? 그 다음에 면적, 넓이, 그 다음에 뭐 부피.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충분히 배운 것, 단순하게 어떤 그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들은 뭐라 불러? 스칼라량이라 불러. 반대로 크기가 있으면서 방향도 있어. 방향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물리량들은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불러.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주되게 배우려고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녀석, 생각해봐. 봐봐. 내가 이 벽을 밀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밀고 있지. 그래, 힘 주고 있잖아.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미는 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뭐다? 벡터량이다 이거야.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속도라는 것도 있고요. 뭐 가속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운동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충격량이라는 것 되게 많아, 이것도.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애들.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 힘이라는 게 일종의 벡터량에서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동시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지. 동시에 나타낼 때 가장 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야? 화살표를 이용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힘의 표시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어떤 힘을 표시해 줄 때, 나타내 줄 때 그 힘의 크기도 나타내면서 힘이 가해지는 방향까지 나타내려면 바로 뭘 이용한다?
화살표를 이용한다고요. 알겠니? 자,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 있지. 내가 요 지점에다 힘을 준다는 거야. 내가 힘을 주는 지점에다 화살표를 이제 그리는 거잖아. 여기를 우리가 힘의 작용점이라고 불러. 작용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화살촉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 이 길이로 표현하는 거야. 길이로.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힘을 많이 준다는 거고, 화살표의 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힘을 적게 준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게 뭐라고? 힘의 크기라고. 태우, 이거 한 칸만 좀 낮춰라. 너무 덥다. 문 닫으니까.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그렇게. 됐어. 그럼 요 세 가지.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이렇게 표시했을 때 힘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힘의 3요소. 그지? 힘의 3요소.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표현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써주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냥 단순히 크기는 숫자 갖고 나타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숫자 갖고 나타냈을 때는 그 크기를 나타내주는 뭐가 있어? 단위가 필요하겠지. 단위. 맞니?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뉴턴이라는 단위. 뉴턴.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주고요. 혹은 킬로그램 포스 또는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단위도 쓸 수 있고, 뭐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도 쓸 수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만 이제 주로 요걸 사용합시다. 요거 뉴턴.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이 뭐 길이를 따져봤더니 내가 힘이 10이야. 10. 그럼 10 뉴턴만큼의 힘을 준다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화살표로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할 때는 요 앞에다 방향도 같이 표시해 줘야 되거든. 그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겨. 물체 중심에다가 힘을 준다고 치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럼 요 길이가 힘의 크기를 뜻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그래서 10N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아연이가 반대쪽으로 똑같이 10N이라는 크기의 힘으로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을 그려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10N이니까 구분하려고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플러스로 표시한다고 하면 왼쪽으로 당기는 힘은 뭐야? 마이너스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서 또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은 기울은 F라는 힘.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물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와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만약에 어떤 물체에 힘이, 자, 예를 들어서 한 물체가 있는데, 지금 요 그림처럼, 어떤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거야, 동시에. 나는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예를 들어서, 좀 나눠서 해볼까?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요 길이만큼의 힘으로 당기는데, 예를 들어 동빈이도 같은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으로 당겨. 혹은 나는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그냥 선생님 요 끝에다 쓸게. 여기를 잡고 요렇게 당기는데 아연이는 반대로 얘를 이렇게 당겨. 맞지?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만 그렸다만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경우에는 그 힘들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합.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합력이라고 불러. 결국 이 물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는 결국 이 합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합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알짜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알짜힘. 우리가 이제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자, 얘처럼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당기거나 혹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더라도 이 작용하는 힘들이 이런 게 나란하다라고 얘기하거든. 나란해. 어떤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나란하게 작용한단 말이야. 다만 그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 둘 중에 하는 거지.
그럼 이때 같은 방향으로 힘을 당기는 경우 잘 보세요. 태호가 잘 봐야 돼. 내가 당기는 힘을 F1, 선생님 힘 F라는 기호 쓴다 그랬지? 자, 내가 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표현해 볼게. 내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가 당기는 힘을 F2라고 해볼게. 크기는 물론 다를 거야, 그지? 그럼 이때 합력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보통 플러스로 많이 쓰거든. 아까 여기 부호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봐, 내가 당기는 힘도 플러스고 플러스지. 더해주면 됩니다. 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힘이 작용할 때는 그 합력은 어떻게 구한다? 더한다. 나란하게 작용할 때는 합력을 무조건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합력을 우리가 F라고 하면 합력 어떻게 구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그냥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 만약에 내가 10N의 힘으로 당기고요. 다른 친구가 5N의 힘으로 당긴다. 그러면은 이 두 힘의 합력은 얼마야? 10N 더하기 5N에서 얼마다? 15N.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오른쪽으로 15N의 힘으로 당기는 거나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당기는 거나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걸 알짜힘이라 부르는 거야. 또는 합력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내가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 F1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당기는 힘을 F2라고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나란하지만 방향이 반대지. 자, 내가 당기는 힘을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준단 말이야. 이것도 더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경우의 합력 F는 내가 당기는 힘 F1이라는 힘에다가 맞지? 더하는 거지. 얼마를? 마이너스 F2를 더한다고요. 니네 더하는 게 곧 빼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빼기가 되는 거지, 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10N의 힘으로 당겨. 근데 상대방은 이쪽으로 8N의 힘으로 당긴다고 하면 합력은 어떻게 된다? 10N 빼기 8N 된다고. 얼마야 그러면? 2N 나오지? 자, 뺀 값이 플러스가 나온 거잖아. 그럼 우리가 플러스 오른쪽을 플러스로 삼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당기면 그냥 나 혼자 이쪽으로 2N의 힘으로 당기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 힘이 여러 힘이 작용할 때는 합력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힘들이 나란하게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더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예요. 비스듬하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한 물체가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만큼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근데 다른 친구는 이렇게 당긴 거지, 이렇게.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라고 하면 그럼 이 경우에는 이 힘과 이 힘이 어때? 나란하지 않잖아. 비스듬하지. 이런 식으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비스듬히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합력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무슨 법?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뭐 이용한다고?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요 F2하고 동일한 길이를 요 F1 힘의 이쪽 끝에다가 이렇게 그려줘. 그래서 소위 말해 뭘 만들어줘라?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줘라 이거지. 만들어줘라. 그런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여기가 작용점이 같은, 두 힘이 작용점이 같은 거잖아. 거기서 대각선을 그려주면 요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에 뭐가 된다? 합력이 되는 겁니다. 합력. 알겠니? 그 합력을 F라고 표현한다면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평행사변형에 뭐가? 대각선이 합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삼각형법이라는 것도 있어. 삼각형법.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힘이 작용하고 요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치자. 좀 삼각형법은 뭐냐면 요 힘 있지. 요 힘 하나를 옮기는 거야, 일로.
그러니까 요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 똑같이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냥 그 양 끝을 요렇게 이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합력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평행사변형법이다.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네? 그래서 어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얘들아 잘 봐. 힘이 막 3개, 4개야. 그럴 땐 순서대로 해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쪽으로는 2명이 당기고 있는데 1명은 이쪽으로 당긴다. 그러면 얘랑 일단 더해. 그럼 얘와 얘의 합력이 나오지. 그 합력과 이 합력 서로 뭐 해주면 됩니다?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해봐. 내가 얘랑 합력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또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랑 합력이 얘잖아. 그럼 이제 얘랑 뭐 해줘? 얘랑 평행사변형 그려주는 거야. 어? 얘랑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이어주면 결국 이 노란색은 얘를 다 합친 셈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합력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력을 구했어. 합력을 구했더니 봐. 해보세요. 합력을 구했더니 또는 알짜 힘을 구했더니 이 알짜 힘 또는 합력의 크기가 0이 나왔어. 0이. 자,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한 걸로 바닥에 물체가 하나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제 덥고 막 이제 졸립고 지금 막 환장하겠어. 이제 요것만 하고 쉽게 그지? 쉬엄쉬엄 집중하면 쉬엄쉬엄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누가 한 명 잡아당기고 있어. 맞지? 다른 한 명은 일로 잡아당긴 거야. 반대로. 근데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당긴 건데 10N을 당겼는데 상대방도 동시에 10N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겼어. 자, 이 방법대로 합력 구하면 얼마가 나오지? 0이 나오겠지. 그럼 이때 이 물체는 어때? 지금 가만히 멈춰있는 물체인데 내가 일로 10 당길 때 다른 사람도 동시에 일로 10 당기면 합력이 0이면 이 물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니?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마치 뭐랑 같아?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잖아. 힘이 작용했는데 합력이 0이나 나오다 보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됐지? 즉 합력이 0이 나오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힘의 평형 상태다.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2개가 됐든 3개가 됐건 4개가 됐건 이 힘이 작용했는데 합력이 0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힘이 평형을 이뤘다. 요 힘과 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어? 힘의 평. 그러면 힘의 평형이 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력이 0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잘 봐. 지금 이 힘과 이 힘이 평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일단 첫 번째.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이 두 힘의 뭐가 같니? 크기가 같지. 맞니? 또 하나는 두 힘이 정확하게 뭐야? 서로 반대 방향이죠. 두 힘이 서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화살표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만 우리가 힘을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화살표의 양 끝점을 연장해. 이 연장한 선을 작용선이라고 불러. 작용선. 그러면 봐봐. 이 힘의 작용선 이거고 이 힘의 작용선도 이거니까 이 두 힘의 작용선이 어때? 같지? 맞아?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이 서로 반대고 그 다음에 그 두 힘의 작용선이 일치하면 그 두 힘은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평형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 동그란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이. 잘 봐야 돼. 내가 여기를 잡고요. 이쪽으로 당겨. 한 10N? 15N이라고 합시다. 아연이가 여기를 잡고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15N으로 당겨. 자,
생각해봐. 이때는 10 반대로 당겼더니 안 움직였지. 이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입니다. 그지? 요렇게 뭐 하게 돼? 회전을 하게 되지. 그 이유가 뭐야? 평형이 아닌 거라. 얘와 얘는 현재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움직인 거야. 그럼 왜 평형 상태가 아니야? 분명히 크기가 같아. 방향 반대야. 근데 뭐가 달라? 이 힘의 작용선은 이거고요. 맞니? 이 힘의 작용선이 이거잖아. 작용선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따르지 않으면 평형 상태가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회전해? 작용선이 자 계속 15m 당기면서 회전한다 그러면 딱 작용선이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평형을 이루니까 돌지 않겠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만 평형이 된다 이거지. 맞아? 그러면 지금 힘이 두 개고 나란하게 작용하는 경우만 얘기했잖아. 비스듬한 경우도 한번 얘기해보자고. 비스듬한 경우. 자, 이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봐. 모눈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그릴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여기 지금 칠판에 원래는 그려져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냥 그렸어. 자, 여기가 이제 원점, 중점이라고 할게. 잘 보세요. 어? 만약에 한 명은 요로 요렇게 당겨. 요 두 칸만큼의 힘으로 당겼어. 다른 한 명은 요렇게 위로 두 칸만큼 당겼어. 어? 자, 요게 F1이고 요게 F2야. 합력은 어떻게 되지? 평행사변형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요거 하나 둘 셋 네 칸의 대각선이 뭐야? 합력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얘랑 요 합력은 결국 얘랑 얘를 합친 거니까 얘랑 정확하게 뭐야? 정확하게 방향은 반대이면 그러니까 여기 네 칸이겠지. 요렇게 만약에 한 명의 힘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합친 건데 얘랑 얘랑은 서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고 작용선도 일치하니까 어때? 평형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F1, F2, F3가 뭐다? 평형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운 것들이니까 일단 요 정도 힘이라는 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합력이란 건 이렇게 구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 첫 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니? 태국이 필기 좀 해야 돼. 선생님이 준 교재가 너무 깨끗하시네요. 그죠? 손은 필기하라고 있는 거야. 그지? 우리 밥 먹고 똥 싸고 똥 닦으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필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근데 넘기기 전에 그 페이지에다가 옆에 좀 공란들이 많잖아.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런 힘들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잖아. 뭐 마찰력이라는 힘도 있고 부력이라는 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힘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너네가 꼭 알고 가야 되는 힘이 하나가 있어. 원래 고1 과정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이 힘밖에 안 나오거든.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중력.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중력이라는 힘. 그지? 자, 중력은 만유인력이라는 힘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만유인력이라는 게 뭔지 알면 중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참고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거 배울 텐데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우리 잘 알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다고요. 만유인력의 법칙. 자. 만유인력 법칙. 그럼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니? 뉴턴이 알아낸 거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는 인력, 뭐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지. 알겠어? 자, 여기 보세요. 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이 물체도 질량이 있고 이 물체도 질량이 있겠지? 자, 이거 선생님 좀 이따 적을 시간 줄게. 봐.
질량이 예를 들어 얘는 M1이라고 하고요. 얘는 M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물체가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네들 사이 거리가 있지. 니네 항상 선생님 그렇게 안 그리더라도 꼭 명심해야 돼.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물체 중심부터 중심까지를 물체 사이 거리라 그래. 그러면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 물체 중심에서 이 물체 중심까지가 되겠지. 자, 그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럼 뉴턴이 R,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 뭐가 있더라는 거야? 항상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 힘을 만유인력이라 부른다고요. 그럼 그 힘이니까 그냥 F라고 표현해볼게. 그래서 뉴턴이 뭘 알아냈냐면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말이야. 보니까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만유인력이라는 힘도 어때? 크더라 이거야. 봤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유인력이라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거리가 어때 얘들아? 잡아당기는 힘인데 거리가 멀면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니? 약해지겠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근데 봤더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더라 라는 거를 알아낸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거 종합하면 결국 만유인력이라는 힘 F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에는 비례하더라라는 걸 알아냈다고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얘는 힘이잖아. 얘들아, 단위가 아까 뭐 쓴다 그랬지? 뉴턴이라는 단위 주로 쓴다 그랬어. 그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질량을 곱한 거잖아. 근데 질량의 단위 보통 뭐 써? 킬로그램 쓴다고요. 킬로그램 곱했으니까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거리는 보통 미터를 쓸 거 아니니? 그럼 거리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례 관계이긴 한데 서로 양변의 단위가 다르면 등호를 못 쓰지. 등호라는 건 똑같아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우리가 등호로 표현하면 F 능이라고 쓰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등호도 사실 비례한다는 걸 포함하는 거잖아. 근데 단위가 다르니까 등호를 쓰려면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상수가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그때 요 G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러 우리가. 만유인력 상수. 보통 이제 너희가 만약 이 공식을 보게 된다면 보통 요 공식을 보는 건데 결국 요게 요 관계를 나타낸 거다.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고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세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요 상수를 G라고. 만유인력 크기 이렇게 돼. 그러면 그때 그 만유인력 중에 하나가 중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물체 하나가 우리 지구에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이게 우리 지구라는 물체가 하나 있고 지구 위에 있는 어떤 물체가 하나 있으면 결국 중력이라는 게 우리 알다시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인 거야. 이해됐어? 태국이 됐니?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꼭 얘기해야 돼. 그냥 스리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지? 이제부터는 뭐야? 중학교 때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적극성을 떼야 돼.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또 설명해 주시죠. 이게 자꾸 해야 돼. 그지? 나쁘게 보면 개기는 거지. 그럼 개기는 게 아니야. 그지? 모르는 걸로는 개겨도 됩니다.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만유인력은 결국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당기는 방향은 항상 어디로 당겨? 여기 지금 써놨죠. 물체 중심 쪽으로 당기는 거야, 항상.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다 이제 그림을 바꿔서 그려볼게. 자, 여기에 지구라는 물체가 있고요. 그지? 자, 지구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오늘따라 원이 안 그려지네. 지구라는 물체가 있고, 이제 지구 위에 지면이 있을 거 아니니? 지구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 위에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고 합시다.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지구의 질량을 선생님이 라지 m이라고 써볼게. 지구 지면 위에 놓여져 있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지? 두 물체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중심에서부터 이게 되지. 맞아? 그러면 자, 이때 봐봐. 지면이 이렇게 땅에 붙어 있을 때 이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결국 지구의 반지름에다가 이 물체의 반지름을 더한 게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럼 그때 얘네 둘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이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우리가 통상 얘를 중력이라 부른단 말이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얘랑 크기가 같아. 그럼 이때 그 힘을 F라고 하면 그 F는 어떻게 된다고?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맞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라지 R에다가 스몰 R 더한 것만큼의 제곱.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거. 지구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질량. 이게 결국 이 M인, 질량이 M인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의 크기인 거야. 알겠어? 다만, 생각해봐. 이 물체가 지면에 붙어 있다면, 이 물체의 반지름은 사실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어때? 개 작지. 여기 지금 바닥에 종이컵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g인데 이 녀석의 반지름 끼키야 몇 센치 아니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가 지면에 붙어있으면 요거는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지구 위에 있는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크게 이렇게 된다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물체가. 그럼 이게 이제 뭐야?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봐봐. 항상 그 물체들끼리 중심 쪽으로 당긴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물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놓여져 있어. 그럼 이렇게 서로 당긴단 말이지.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긴 이 중력은 항상 어느 쪽이야? 지구의 중심 쪽을 향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을 물어보면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다?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지구의 중심 방향이기도 하지만 지면에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지면에 대해서 그게 항상, 야, 얘들아, 니네 원의 접선하고 원의 중심 이어서 내리는 수선의 발은 항상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 방향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지면에 대해서 뭐다?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항상 중력이 작용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얘기해 봅시다. 지금 물체가 땅바닥에 붙어져 있는 경우엔 그냥 요거 무시하자 그랬지. 맞아? 그럼 봐. 지면에 두 물체가 놓여져 있는 거야. 얘는 질량이 m인 애고요. 만약에 얘는 질량이 2m인 애라고 합시다. 맞아? 그럼 그때 이게 지면이니까 이 물체를 당기는 중력 이쪽이 되겠지? 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F라고 하자고. 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지면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 무시해 풀자 그랬어.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지구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질량 곱하면 되지. 맞아? 그러면 지금 요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만큼인 거야. 맞니? 그런데 바닥에 예를 들면 요거까지만 하고 쉽게 2m인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지구가 또 얘도 당기고 있을 거 아니니. 맞지? 이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 G지. 맞지? 지구의 반지름 R제곱, 지구의 질량은 R제곱. 이건 변함이 없지. 그럼 이 물체 질량이 얼마야? 몇 배야? 2배란 얘기지. 맞죠? 여기 2가 붙어 있잖아. 나머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면에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가 있어. 그럼 얘를 당기는 힘이 F라면 얘는 당기는 힘이 몇 F가 되는 거야? 2F가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중력은 말이야.
그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크다 이거야. 하는 중력도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 지금은 선생님이 지면에 붙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했지만 얘들아, 만약에 이 물체가 지상에서 몇 킬로미터 올라가 있어. 야, 지상에서 몇 킬로미터 올라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 이 물체와 지구 사이 거리에서 이거를 무시할 수 있니? 몇 킬로미터 높이에 떠있다면 무시 못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서 높이 같은 물체가 지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중력이 작아진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중력은 같은 물체에 대해서도 뭐에 따라 다르다? 장소에 따라 다른 거야. 그 물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하나, 똑같은 물체가 달에 가면 어떻게 되지? 야, 달의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작잖아. 맞지? 그러면 달의 반지름 작아지고 달의 질량 작아지면 똑같은 물체인데 그 물체에 작용한 중력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은 질량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뭐에 따라서도? 장소에 따라서도 이 중력의 크기가 어떻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달라진다. 알겠니? 같은 장소에서는 질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같은 질량일 때는 장소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한다 이거지. 알겠니? 장소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력이란 힘의 크기는 뭐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 중력은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 또는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해볼게.